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현재 수명 연장 절차를 받고 있는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사고관리 중대 사고가 포함된 사고관리 계획서에 심사도 없이 또 심사 도중에 원안위 위원이 중간에 이석을 하는 자리를 이탈해서 퇴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경 380만 명의 목숨을 두고 수명 연장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이 출력만 하면 된다, 문구는 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지금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라늄 재처리 관련해서는 환경 오염이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국민적 동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볼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안재훈 환경운동위원 사무총장께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의 문제점부터 지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속 실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안전을 챙기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정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 안전을 정부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심지어 전문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할 게 있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산하십시오. 원자력 안전성 검토를 할 수도 없는, 다른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기관이라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월급을 받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독립된 제대로 된 원전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열망 속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들 스스로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한 사례가 수명 연장이든 신규 원전 건설이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안전성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된 부분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여기서 더 검토할 수 없습니다라거나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추후에 그냥 검토하면 된다라는 식의 조건을 달아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것도 대부분 표결로,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도 표결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그냥 찬반을 묻거나 의견을 물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기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제대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그게 제대로 확인될 때까지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절차나 과정을 마치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 계획서를 통과시켰지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는 부산 지역의 주민분들과 함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애초 처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법한 수명 연장 신청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어서 대부분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특히 중대사고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최신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는 29일 처음으로 그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국민 안전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인 기능을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하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를 중지시키는 판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리 2호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명을 마치고 영구정지 처분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보면 거의 거꾸로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수출 1호, 영업사원 1호 이렇게 하면서 24조 잭팟이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선전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불공정 계약이나 체코 원전 수출 문제 역시도 잘못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녹색연합 박송 활동가가 지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박송 활동가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한전의 불공정 협정이 알려진 2달이 지났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라는 건 협정을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라 원전 수출 잘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제 핵발전 그만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협정의 실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핵발전소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물품 용역비,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합니다. 협정 유효기간 5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예계약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하고 싶으면 이 협정은 무기한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례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불공정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러한 배경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출은행이 웨스팅하우스를 위해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에 달하는 이행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그토록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원천기술 보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작년부터 웨스팅하우스와 미국과 협상을 한 전말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할수록 막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매번 지불해야 하는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원전 수출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사양산업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한수원은 매번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가능했던 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채광국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전 수주를 국익이 아니라 정권의 치적쌓기로 이용했습니다. 윤석열 이미 파면됐지만 왜 이런 일 벌어졌는지,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7일에 시민 800명이 모여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한전이 어떤 일을 이 불공정 협정을 통해서 했는지 감사원이 밝혀라 라는 내용의 취지로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습니다. 근데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지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계기관 조사 자료 검토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이미 한수원이 국회 협정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몇몇이 확인을 했고 불공정 조항이 사실이라는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확인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관계에 영향 미친다 라면서 공개하는데 좀 꺼려진다, 어렵다. 야당조차 공개하라고 하지만 그런 불공정한 그 구조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정을 개정하자, 독자 기술을 만들어서 잘하자, 그리고 이 불공정 협정의 내용들을 관세 협상, 한미 원자력 협정에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문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납니다. 불공정한 협정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핵발전 산업의 부정의한 실체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핵발전은 말 그대로 반생명, 반환경, 반생태적인 정의롭지 못한 사업입니다. 불공정한 협정의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핵발전이라는 낡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은 그냥 보통 실용이 아니라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식 관련한 불법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폐가망신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을 만큼 위법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칼을 빼어드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리요기 영구정지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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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 위협하는 원전 정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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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안전 포기한 원안위는 필요 없다! 정부는 고리요기 영구정지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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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지난 6월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서로 경쟁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전부터 핵 무장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 선거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거기서 약간은 뒤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은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습니다. 최근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갖는 것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핵 주권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극우 후보들이 이야기했었던 핵 무장론,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했었던 핵 잠재력을 키우는 바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없으면 핵발전소를 못 돌립니까? 지금까지 핵발전소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UAE에 핵발전소 건설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지 않아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밝혀야 될 겁니다. 지금도 우라늄 20% 이하 농축된 우라늄은 아무 문제 없이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 잘 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핵발전소에도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가 넘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일본 스타일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플루토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면 플루토늄 폭탄 필요하고 우라늄 폭탄 필요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바로 그 핵폭탄입니다. 그 핵폭탄을 정말 이재명 정부는 갖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도 이야기했었던 핵 추진 잠수함에 쓰기 위해서 군사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의 협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의 협정만큼 중요한 게 국내 협상입니다. 국민들에게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이재명 정부가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쓰이는 것이든 핵무기의 연료로 쓰이는 것이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평화적 이용, 상업적 이용과 다른 군사적 이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한국에 있는 환경단체, 탈핵단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올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3,500만 불 현금 지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추진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핵정세는 급변할 것입니다. 남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핵무기 경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면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더 이상 군사적 이용에 핵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현석 정책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체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쓰듯이 사용 후 해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재처리를 할 경우 그것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를 통해서 줄어드는 양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다음 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구호 외친 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핵위험 늘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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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 포기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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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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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각각 따로 보일 수 있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한미 원자력 협정, 체코 원전 수출은 모두 윤석열 정부부터 이루어진 잘못된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전혀 어떠한 비판도 없이 규제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녹색당 김찬희 대표님과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티 활동가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에너지 믹스는 윤석열식 핵정책의 연장일 뿐 이재명 정부는 당장 위험한 에너지 핵주행을 멈춰야 2011년 후쿠시마의 참혹한 교훈을 기억하는 우리는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비용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 비확산 원칙마저 저버린 채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역주행임을 염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이 산업 논리와 수출 실적에만 매몰된 무지한 속도전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정책은 함적 포장을 가장한 위험한 연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후 원전의 무조건적 재가동과 수출 홍보를 앞세워 규제 완화와 절차 무시를 일상화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안전 강화와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윤석열의 원전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 교묘한 언어와 제스처로 핵발전 중심의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전 수명 연장, 방패물 비용 은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소형 모듈 원전 SMR 투자 확대 등 위험한 선택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한 원전, 경제성 있는 원전이라는 구호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적 선정과 다를 바 없으며 다만 표현만 조금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에서 사고관리 계획서와 계속운전 시비를 병렬로 상정 강행했으며 중대사고 시나리오와 대기 확산 인자, 항공기 충돌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밀어붙였다. 1980년대 설계의 노후 원전을 신형 원전 심사 기준에 억지로 맞추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사실상의 법처럼 운영한 결정은 규제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특히 주기적 안전성 평가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행위이며 비공개 남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러한 비민주적 행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규제기관은 여전히 산업부와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핵 확산 위험을 높이고 외교적 부담과 환경오염, 초문학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말하는 핵 연료 주기 자립은 실상 미국의 통제 구조를 강화하는 종속적 체제 개편일 뿐이다. 현재 한미협정 체계에서는 한국은 핵 연료의 이용, 연구,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 논의는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승인 체계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자립이 아니라 종속의 제도화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핵주기 완성과 자원 재활용을 내세워 추진하는 사용료 핵연료 재처리 사업 역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허구다. 제철이란 사용 후 핵연료 속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 다시 연료를 쓰는 과정이지만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군사 목적, 즉 핵무기용 플루토늄 확보와 분리될 수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핵산업계는 재처리를 통한 자원 절약, 유해도 저감, 최종 처분적 면적 축소 등 세 가지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구다. 실제로는 재활용률이 고속로가 상용화되더라도 2% 남짓에 불과하고 유해도 저감을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100% 완전 분리와 300년 이상 냉각 과정이 필요하다. 처분적 면적 축소 효과 역시 직접 처분의 4분의 1 수준 그치며 300년간 냉각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즉 재처리는 자원을 절약하지 못하고 방사성 독성도 줄이지 못하며 오히려 비용과 위험만 늘린다. 재처리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일본 로카쇼 재처리 공장은 이미 30조 원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상업적 가동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고준위 폐기물과 액상 방사선 오염수를 제출하며 결국 새로운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자원 재활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실상은 핵폐기물 증식이자 핵위험 확대일 뿐이다. 이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사용료 핵연료 재처리는 자주적 기술 발전의 길이 아니라 핵 확산 위험과 기술 종속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핵 자립이라는 허울을 벗고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길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의 즉각 중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방패물 처리 비용의 투명화, 굴욕적 한미협정의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질문에 답하라. 침묵은 또 하나의 은폐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0월 27일 탈핵시민행동. 네, 오늘 기자회견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